이전 비디오 클립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이 비디오 클립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러분이 추가로 원한다면 더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좀 더 체계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matplotlib, 그 중에서도 그 pyplot을 쓴다 이거예요. 그럼 그 pyplot에서 제공하는 차트에는 어떤 차트가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바 차트가 있겠죠.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바 차트. 그리고 스캐터, 이거는 산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포도를 두 변수를 이용해서 2차원 공간 속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흐트러져 있는지, 모아져 있는지, 그걸 볼 때 쓰는 게 스캐터 플롯, 산포도죠. 그래서 PLT 스캐터, PLT 바,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쓰면 됩니다. 박스 플롯은 뭐냐면요, 박스 플롯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아는데 박스 형태로 보여주는데 어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냐면은 변수마다 미니멈, 맥시멈, 메디안 값을 보여줍니다. 미니멈, 맥시멈, 메디안. 메디안 값은 중위수라고 해서 값을 쭉 크기 순서로 나누어졌을 때,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딱 가운데에 오는 값이 메디안, 중위 값이잖아요. 그 모든 값의 평균은 민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박스 플롯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퍼스트 쿼타일과 서드 쿼타일을 보여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4분의 2 개수에서 퍼스트 쿼타일과 서드 쿼타일. 그러면 뭐 대략 다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4분의 2 개수에서 시작하는 거 1분의 2 보여주고 2분의 2는 이 메디안과 다르지만 뭐 대략 뭐 그 근처 어디로 볼 수 있는 거고, 서드 쿼타일을 또 보여주니까 퍼스트 쿼타일과 서드 쿼타일의 뭐 중간 정도가 대략 세컨드 쿼타일 2분의 2 개수다 생각하면 되겠죠. 히스트는 뭐냐면요, 히스토그램으로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바 차트입니다. 다만 히스토그램으로 프리퀀시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바 차트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히스토그램은 분포를 보여줄 때, 바 차트 형태로 분포를 보여줄 때 사용한다. 그리고 플롯, 그냥 플롯, PLT 닷 플롯은 뭐냐면은 라인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라인 그래프. 근데 라인 그래프와 스캐터 플롯은 어떤 유사성도 있는데요. 라인 그래프도 2차원 공간에서 대개 보여주죠.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스캐터 플롯과 라인의 그냥 플롯 간에는 유사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단 차이는 뭐냐면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냐, 그냥 점으로 존재하느냐. 데이터 포인트가 점으로 그냥 보여주면은 그게 스캐터 플롯이고, 그걸 다 선으로 연결한 게 라인 플롯입니다. 라인 그래프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 그래프에서 뭡니까? 라인만 보이지 않게 하면은 스캐터 플롯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PLT 닷 플롯으로 스캐터 플롯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항상 라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을 보이지 마라. 이 조건 명령만 딱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정말 편리한 게 뭐냐면요, 실은 그래프 그리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잘 밟아야 되는 몇 가지 명령어가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이 메소드로 만들어 넣어버렸어요. 히스트, 박스 플롯, 플롯. 이 세 메소드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오브젝트에다가 메소드로 붙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가 수치화된 정보는 모두 그래프로 불려줍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명령 하나, 메소드만 콜해서 붙여주면은 있는 내 데이터셋에 수치화된 정보는 그냥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다스와 이 매트플로틀립이 연결되어 갖고 정말 편리한 게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툴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첫 번째 스텝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lt.figure는 항상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이거 없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한마디로 캔버스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PPT 파일로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먼저 캔버스를 불러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는 방식인데 이 그림 그리는 공간을 먼저 할당 그 위에다가 그림을 배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캔버스 사이즈, 밑그림 전체, 앞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밑그림 전체 사이즈는 피그 사이즈, PLT 피규어 안에다가 피그 사이즈 이런 식으로 가로가 6이고 세로가 4인 공간을 확보해라. 캔버스를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작업은 뭐니까 그 캔버스 사이즈를 정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고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subplot이라는 걸로 집어넣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plt.subplot 해서 계속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만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애드할 때 이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 캔버스가 있고 그림 하나를 그 위에다 더 했죠? 또 하나를 덧대죠? 그러면은 순서를 안 정하고 붙이면은 첫 번째 그림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덧붙이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그러니까 그림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첩 현상이 안 나타나게 위치를 지정해 주면은 중첩 현상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바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게 바로 이 subplot 가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첫 번째 인자는 뭐냐? 가로. 열의 숫자를 말하고 두 번째 숫자는 칼럼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로는 하나고 칼럼은 두 개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위치에다가 이 그림을 넣어라. 이 서플랫을 넣어라. 두 번째 서플랫의 위치는 똑같죠? 로는 하나고 칼럼이 두 개다. 그 얘기는 이 캔버스가 그림을 두 개 넣는 공간으로 쪼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반반 쪼개서 왼쪽에다가는 위 걸 넣고 두 번째 거에다 오른쪽에다가 요 아래 그림을 서플랫을 집어넣어라 그 뜻이에요. 만약 세 개로 캔버스를 세 공간으로 쪼개서 넣고 싶다.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될까요? 칼럼 숫자를 바꿔야겠죠. 물론 여러분이 캔버스를 옆으로도 쪼갤 수 있고 위아래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좌우로 쪼갠 겁니다. 하나의 캔버스를. 위아래로 쪼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를 여기를 2로 하고 칼럼은 하나. 왜냐면 위아래로 쪼간다는 거는 칼럼은 하나고 로가 행이 두 개가 된다 이거잖아요. 행이. 그러니까 여기는 2, 1, 1 하고 맨 끝에 순서는 안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횡으로 쪼갠 거기 때문에 PLT 쇼 끝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려면 얘를 실제 시각적으로 보여줘라. 밑에. 그러면 PLT 쇼가 있습니다. 이 PLT 쇼를 꼭 넣어 주십시오. 이 PLT 쇼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캔버스, 여러분이 처음 만든 이 캔버스에 더하는 작업이 여기서 끝나고 결과를 보여준다 이 뜻이에요. PLT 쇼를 안 넣으면요. 다음에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위에 가서 철썩 붙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시 이 PLT 피규어를 안 만들어줬다면. 그래서 PLT 쇼를 항상 넣어주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빈 공간만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서플랫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X축과 Y축 값은 디폴트로 넣어준 겁니다. 이걸 만약 위아래로 나누고 싶다? 2, 1, 2, 1 해서 런을 하면은요, 위아래로 딱 나누잖아요. 그죠? 칼럼은 하나고 행이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을 어떻게 나눴을 거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를 그리고 맨 처음에 캔버스를 그리고 그 캔버스에다가 몇 개의 그림을 더하고 싶으냐? 여러분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만들어 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빈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실제 그럴싸한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리스 아까 가장 쉬운 것부터 역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메소드만 갖다 붙이면 그 펜다스 데이터 오브젝트에 메소드만 갖다 붙이면은 그냥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 있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거기다 박스 플롯 저것만 더 해보자, 이게. 이런 식으로 딱 그려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판타스틱입니다. 이게 개개적으로 만들려면은 과거에는 이거 하려면 한 10줄은 넘게 썼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줄로 딱 나와버리잖아요. 이 특성치, 수치화된 특성치를 이용해서 박스 플롯을 보여줍니다. 아까 박스 플롯은 뭘 보여준다? 미니멈 값, 맥시멈 값, 메디안 값. 이 부분이 퍼스트 쿼타일, 이 부분이 서드 쿼타일. 데이터가 상당히 이 구간 사이에 많이 뭉쳐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아주 덴스하게 뭉쳐있다는 거고요. 그죠? 왜냐하면 좁은 공간 속에 데이터가 150개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세펄 웨트 같은 경우. 패들 랭스는 아주 폭넓게 분포가 이루어져 있고, 패들 웨스는 분포의 폭이 두 번째로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박스 플롯, 아이리스 데이터의 박스 플롯, 이 명령 한 줄로 수치화된 변수는 다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자, 패들 랭스, 패들 웨스 이런 식으로 4개의 수치화된 변수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임의로 이 컴퓨터가 패들 랭스와 패들 웨스를 구간을 균등하게 나누고 그 구간에 속한 오브저베이션 숫자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준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분포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포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패들 랭스의 구간이 어디냐면, 패들 랭스를 보세요. 1에서 이게 미니멈 맥스잖아요. 거의 7 사이에 분포가 있잖아요. 이 1에서 7 사이에 분포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도 있다, 이게 실은. 박스 플롯이 보여주지 못하는 분포를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PLT 쇼를 해서 또 보여준 거고요. 아이리스 플롯,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캔버스를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동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이리스 플롯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플롯은 선형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수치화된 변수를 선형 그래프로. 이게 바로 수치화된 4개의 변수를 선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패들 웨스는 중첩이 거의 없어요. 다른 특성치와. 근데 여기 보면은 패들 랭스와 여기 세펄 웨스는 크로스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변수는 서로 크로싱을 한다. 중첩이 있구나. 분류할 때 중첩이 있는 걸 쓰면 잘 안 되겠죠. 자,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세펄 랭스는 비교적 중첩이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플롯, 히스트, 이 박스 플롯만 3가지 딱 그려서 보면 여러분이 대충 데이터 분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박스 플롯이나 그림으로는 선형 그래프로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딱 이런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스캐터 플롯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PLT 스캐터 플롯, 아까 히스토그램, 스캐터 플롯, 이 PLT 스캐터라고 해서, 근데 PLT 스캐터 플롯을 그릴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데이터셋에. 아까 iris.scatter plot 이렇게 안 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스캐터 플롯은 2 변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X축과 Y축 변수인데, 아이리스 데이터는 몇 개의 변수가 있어요? 4개의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ris.scatter plot 하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는 PLT 스캐터 플롯하고 여러분이 X축과 Y축에 사용될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정을 해주면. 그래서 지정을 해갖고 그리면은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